자, 학부모고 평균 지금 현재 10점이네. 설마 이거 빵점 누구니? 이거 빵점 하나 빼야 되는데. 누가 빵점일까? 이거 이응 누구야? 방현민 정도 알 수 있어요? 응? 방현민 어떻게 하죠? 방민? 방민 룰 방민 해볼래. 10개 맞았습니다. 10개. 현민이 목소리 해주네. 방현민 왜 거기 있어? 온라인 수업은 현민이. 10개 맞았습니다. 당신만 코로나도 아니잖아. 아가리. 이제 코로나 되는 텐데. 해볼래 왜안 나와?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네. 자, 저랑은 지금 9번부터 볼 거예요. 9번부터. 자, 9번 하고 10번. 10번이 이렇게 많이 들렸다고? 11번도? 12번. 13, 14, 15.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문제 풀어낼 때 어떻게 해봤어요? 얘들아, 자, 시선의 이동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부터 보여야 되니, 이거? 어디부터 봐야 돼?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상황이야. 어디부터 볼 건데? 보기, 오케이. 자, 보기에서 그러면 못 찾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메인 키워드 찾아주면 되잖아.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리고 장면 중심.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었고 장면 중심인데 진주 장터에서 오가는 길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를 한번 읽으러 가면 되겠지? 자, 진주 장터 생어물 전에는 무슨 말이야? 생어물전은? 어물전. 무슨 말이니? 어물전. 맞아. 물고기 파는 그 전이라는 거는 가게를 의미하죠. 그 가게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뭐가 무슨 말인지 뭐 서술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바다 밑이 깔리는 해가 다 진 어스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해가 다 진 어스름, 해가 지금 점점 지고 있는 상황이지. 우엄매 엄마네. 엄마. 과거에 두고 엄마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그러면 생어물전에는 누가 장사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장사하고 계시나 봐요.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다라는 표현들 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겠네.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뭐가 한이라고 해요? 눈깔들, 누구의 눈깔들? 고기 몇 마리의 눈깔들은 한이래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은전이라고 하는. 은전은 동전 얘기하는 거지? 동전. 한이라고 표현했네.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한의 정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리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서 손시리게 떨던가 누가 어디서 떨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떨고 있어? 오누이가 어디에서? 골방에서 떨고 있네요. 그럼 이것도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어린 시절 회상했는데 좋은 느낌 회상이니? 아니네. 엄마는 힘들었어. 우리도 힘들었어. 조금 더 봐볼까? 단전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세요.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 마음은 어땠을 꼬꼬꼬. 자, 그러면 엄마가 이제 장사를 다니실 때 언제 가실까? 장사. 표현 신새벽. 아주 이른 새벽. 또 밤빛 언제 오실까? 밤 늦게. 그러면 그 진주의 남강이 아주 맑게 흐르는 모습을 어머니는 잘 볼 수 있는 걸까? 아니지. 밤에 강이 뭐가 보여? 그치? 달빛 빠른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등량처럼 같이 지급법. 그럼 이거는 옹기 전에 옹기들은 왜 쓰였을까?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울엄미의 마음도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반짝이고 있었던 그런 것인가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럼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분명 여기서 회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 어린 시절의 자신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누이, 우리 오누이라고 표현했던 과거 시절의 회상을 통해서 한이라고 또 정서 표현이 직접적으로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손시리게 떨고 있었던 그 떨던가라고 하는 과거 시제 어미지 던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서 과거의 어떤 한에 대한 그런 회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라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볼까? 여기 바로 한번 봅시다. 장면 1, 진주장터에서 생계를 위해서 엄물전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모습입니다. 맞니? 틀리니? 1번은 생계를 위해 엄물전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치? 자, 장면 1에서 팔리지 않는 고기를 통해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고기 몇 마리의 눈깔들은 한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 연결될 수 있네요. 3번.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니시던 모습 장면이 진주간터 오가는 길에서 이 부분에서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진주장터 왔다 갔다 하실 때 일찍 나가고 늦게 오시는 거. 장면 2에서 오누이가 진주 남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귀갓길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들 남강 맑은 물 보러 갔나? 오누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오누이는 골방에서 손실에게 떨고 있었어요. 4번은 일단 안 나왔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5번. 장사하러 간 어머니를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노예의 모습 어디에서? 골방에서.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자, 안 나온 모습 찾아주라는 얘기네요. 안 어렵지? 똑같이 따라오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 봅시다.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발상이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어의 의미를 찾아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네요. 앞에 있는 우리가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주제. 주제는 여러분들이 주제라고 이렇게 뭐 쓰는 문제는 없겠지만 주제를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다 주제 아니야?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회상, 어머니와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뭐 한스러운 한에 대한 회상. 그게 주제잖아.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이것을 연결해주면 하나씩 다 넣어보면 1번. 화자는 달빛을 보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의지를 연상하고 있다. 어떤 느낌이니 이건?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나? 그리고 그렇게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나? 연결될 수 없을 것 같고 2번은요.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온기에서 어머니의 눈물처럼 반짝반짝 뛰었던 어머니의 한을 떠올리고 있다. 글썽이고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물 연결될 수 있을까? 일단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3번은요. 온기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이었을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선택지는 되게 그럴듯하지 않니? 희망을 잃지 않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제랑 전혀 관계없어요. 한이에요. 주제는 한. 4번은요. 온기 전에 온기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얘기한 거야? 아니야. 가치니까 그 장면이 아니야. 그것처럼 반짝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조관념이었지. 보조관념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나오면 안 되고. 5번은요. 화자는 달빛 받은 온기들을 보며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온기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안쓰러워하고 있다. 되게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어디가 아니라고? 공기 전에 이걸 그래. 온기를 보며 온기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이 아니야. 생어물전에서 일했잖아. 확실히 아닌 부분 찾아주면 답은 2번이겠네요. 자, 아직 9번 문제 안 했어. 9번 문제 하고 넘어가야지.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에서 이런 문제 정말 좋을 거야. 적절한 거. 그럼 적절한 거는 그냥 있으면은 되는 거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들 찾기 편한 거 한번 빨리 찾아보자. 지시어 반복, 의문형 문장, 과거, 미래 대비, 의지적 어조, 수미상관. 제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거 뭐니? 수미상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끝. 왜 적절한 거니까. 있어야지 일단 뭐라도 효과까지 생각해 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 미래 대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면 바로 보이니? 난 바로 못 찾을 것 같아 일단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근데 과거와 미래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근데 표현상의 특징이잖아. 그냥 눈에 딱 있다 없다가 보여요. 내용이 정할 때. 의문형 문장은 어때? 있어요. 있어 어디에?
오, 이런 고, 가. 그치? 그럼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있네, 뒤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어머니에 대한 회상, 한에 대한 정서, 2번 맞네. 그럼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 이 느낌 꼭 가져가셔야 돼. 표현상의 특징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고. 물론 이제 어조도 그 종결어미 보면 되죠. 지시어는요, 그런 표현들 봐야 되고, 과거와 미래를 대비했다, 분명히 대비를 할 때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 3번을 제일 마지막에 읽어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게 지금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넘어가는 것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느낌으로 글씨를 알아서 푸는 건 거의 없어. 그 소설을 알아서 뭐 푸는 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문제 푸는데 조금 느리게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전략을 한번 세우고 들어가봐. 그냥 문제권이 해갖고 1번부터 쭉 보는 게 아니라 몇 번부터 풀어야지, 어떤 것보다 자신 있는 거 풀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어느 정도 전략이 좀 세팅된 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선택 과목부터 하세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어디에 배치든지 맨 뒤에, 그쵸? 합법과정문 업매 여러분들 선택하셔갖고 선택 과목 11문제부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문학 풀러 가세요. 문학은 현대부터. 현대시, 현대소설. 읽히는 것도 풀어야지. 그치? 현대시, 현대소설 풀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소설. 고전소설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고전소설을 좀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어렵다. 이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독서 이론이라고 하는 독서 이론 3문제가 나와요. 그걸 먼저 풀어줄게요. 고전은 붙잡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갖고 또 고전에서 보기에서 뭔가 주제를 주어줬는데 그것도 못 찾아주면은요, 빨리 비문학 푸는 게 나아요. 그때는 고전 과감하게 버리지 말고 일단 시간을 좀 뒤로 밀어놓으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목표하는 등급마다 좀 다를 텐데 이거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문제 얘기할게요. 앞에 11문제 선택 과목 11문제 맞추고요. 그리고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예요. 17문제 맞춘 다음에 이 독서가 보통 3문제가 독서 이론 파트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4문제가 그 지문 3개에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단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절대 등급이 3등급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 여기까지는 다 맞출 수도 있고 심지어 안 어려워. 그냥 지금 있다 없다 찾아주는 느낌이랑 내용이 이상하네? 그러면 오답이지. 그런 느낌으로 찾아주는 거야. 독서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감을 잡는 연습, 우리 문제 풀면서 감 잡는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독해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독해력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3월달 여러분들 그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요 부분까지만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놓으면은 일단 초반 스타트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한 지문 정도가 더 풀리잖아? 그러면은 2등급이에요. 그리고 요 2번째 지문까지 풀리잖아요? 1등급이에요. 한 지문 요새는 놓쳐도 1등급이 나와요. 그렇다고 뭐 어휘 문제 놓치지 말고 어휘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잖아. 풀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풀어주고. 알겠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 여러모로 보면은 지금 변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알죠. 영어는 절대평가고 수능은 이미 편차가 크잖아. 수학은. 그치? 수학은 편차가 크고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어디서 변별을 해야 되지? 국어밖에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지금 이해하고 있었고. 자, 소설로 가볼게요. 요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이 뭐니? 매화전이지. 요 매화전을
뭐가 됐던 이게 만약에 수능 특강이 됐던 아니면 수능 특강이 나온 실제 모의고사든 해갖고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 느낌 공유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제가 요 매화전 지금 여기서 인물관계도를 좀 그려볼 거예요. 인물관계도를 그리고 이따가 집에 갈 때쯤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고 내일 정도에는 요 매화전이 지난 작년 수능 특강에 실렸었거든요. 작년 수능 특강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실리진 않아. 지금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인물관계도를 그려줬을 때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라는 측면에서 오늘 지금 모의고사에서 인물관계도를 한번 그릴 거예요. 지금 소설 읽는 방법 다시 수업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해설보다. 모의고사 풀이 방법으로는 뭐 이제 문제 보면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인물관계도 그리면서 소설을 읽어내는 방법 연습할게요. 그러면은 한 번 소설을 정확하게 인물관계도 그리면서 읽었을 때 제가 수능 특강 파일을 그 클래스룸에 올릴 거예요. 그것까지 풀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냥 바로 읽히네 이런 느낌들이 실제 수능 특강 공부하는 효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이 그 부분 그대로 나오진 않아 소설은. 그렇지만 분명히 인물이 달라질까? 아니지. 관계가 달라질까?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 막 앞에서는 아주 망나니였는데 갑자기 반성, 막 성찰해갖고 개가천선에서 뒤에는 인물이 착한 인물로 바뀔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나쁜 놈은 죽을 때까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은 죽을 때까지 착한 놈이잖아 소설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인물관계들을 좀 한번 잘 잡아놓자라는 측면에서 자 매화전을 빈 공간 이용해서 인물관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편의상 제가 여기다가는 인물관계도를 그리면서 그릴 거고요. 여러분들 시선은 그 양쪽으로 이렇게 펴지니 안 되면은 빈 공간 이용해서 어디든 그려 나가봐요. 저도 왼쪽에는 지금 지문 눈으로 보면서 오른쪽에는 그려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주부는 누구 나와요? 김주부 나와요. 조정의 간신들에 쫓기다가 간신과 대비가 일어나죠. 지금 간신과 갈등이 있네요. 딸 매화와 헤어져 김주부의 딸 매화. 아내와 부월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 주부가 우리 가정주부 할 때 주부가 아니었네? 그럼 주부는 무슨 표현일까? 주부, 관직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 고전소설에서 우리 주의해야 될 점, 이런 식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관직 이름이라던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들은 여러분들 공부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얘기할 때 이건 잠깐 번외로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명사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던가 관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뭐 도영아라고 하면 뭘로 부르는 거야? 이름. 어이 부르면은 대명사. 그치? 학생이라고 하면은 신분. 아들이라면 뭘 내 아들은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 이렇게 부르면 관계. 그걸로 부르는 거다. 그런 것들이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인물처럼 우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니까. 자, 매화는 조병사에게 구원됩니다. 자, 매화가 누구한테 구원돼요? 조병사. 그리고 그의 아들, 조병사의 아들 누구? 양유. 자, 줄거리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읽고 있어. 줄거리를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니? 여기서 관계도 분명히 다 나타난다고 했지? 양유와 사랑에 빠진다. 아, 양유의 성이 그러면 조양유인가? 그러겠네. 매화의 성은 김매화겠네. 아,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치? 자, 양유의 계모 최 씨는 그러니까 조병사의 아내지. 계모 최 씨.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최 씨의 동생이 있었대요. 그럼 최 씨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동생과 누구를? 매화를 결혼시키려고 했나 봐요. 최 씨의 계략.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겠네. 조금 복잡하죠? 이 정도면 복잡한 거 아닌가? 되게 복잡한 거는 한 열 몇 명 나와. 모의고사인데.
자,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병사가 내당에 들어와서 계모 최 씨를 만나는 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요 부분 지금 지문 이제 처음에 들어갈게요. 알겠죠? 그럼 병사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요. 이것도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칭하는 관직 이름들이 뭐 공이라는 표현도 있고 원수라는 표현도 있고 이 원수가 군을 이끄면 원수가 돼요. 전쟁에서 전쟁 소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혹은 승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 관직 이름이다라는 거. 근데 젊은 양반들한테 젊은 남자들한테 붙이는 관직까지는 아니고 어떤 자격, 우리 학생처럼 부르는 한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건 한림 학사라고 해서 실제로 저 한림 학사라고 하는 지위 자격을 주거든요. 뭐 시험에서 뭐 1차 시험 합격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젊은 한림이라고 하면 일단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 원수, 승상 이러면 나이는 좀 있는 사람한테 붙여줘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다. 그럼 여자들은 관직을 못 가졌지 옛날에는. 남자들에 대해 한해서 관직을 준다라는 거. 자, 전일 관상쟁이가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기름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하며 어떠하리까?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조 병사가 계모 최 씨에게 아, 얘네들이 혼이 나는 건 어떠니? 라고 얘기를 했네요. 조병사의 생각. 그리고 요 표현 하나만 또 봅시다. 고전에서 가로대라는 이런 표현 있지. 무슨 말일까? 가로대. 응? 맞아. 이거 가로 세로 할 때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혹시 요런 한자 알아? 응. 요거는 날일자지. 근데 요거를 옆으로 쭉 늘리면 가로 왈인데 이게 가로 세로 할 때가 아니라 누구누구 왈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말을 처음에 건넬 때. 누가 처음에 건넬 때 왈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최 씨에게 말할 때 말을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읽어주면 되는 거죠. 고전에 이 서술어 하나 체크해 주시고. 관상쟁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륭을 어찌하리요? 기륭이 있나 봐요. 그리고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니까 혼사함이 어떠합니까? 자, 그러니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변색이란 거는 얼굴색이 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병사 어찌 그런 말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의 후계예요. 사부는 무슨 표현일까? 이 사부는 맞아요. 선비사 부는요 지압이고 조병사가 사부예요. 상대 우리 남편을 높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부가 우리 스승과 사부 뭐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남편을 좀 더 높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사부의 후계고 매화는 유리결식하는 아리래요. 유리 걸식 무슨 표현일까? 걸 어떤 느낌이니?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누가 걷었어? 조병사가 길에 그냥 있던 매화를 데려왔잖아. 어디서 고아를 데려온 느낌이란 말이야.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니까 라고 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계모는 자 결혼시키면 어때? 라고 제안을 했다가 최 씨는 반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최 씨는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지? 줄거리에서? 그치. 자신의 동생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내심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나? 아니죠. 돌려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매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아버지. 근데 계모는 자신의 동생과 연결시켜주고 싶은 속셈을 감추면서 아우 걔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애야. 어디 이 거지를 데려와서 결혼시켜. 자네요. 남편과 같은 귀한 아들한테. 라고 하니까 병사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 그 말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부인 말이 맞네. 그래서 매화의 근본을 알리라. 뭘 조사하겠다고? 근본. 그러니까 매화가 어디 출생인지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동생을 불러 이르되, 이르다라는 것도 말로 이르는 거죠. 말로 전달하는 거죠. 병사께서 장단골에 가서, 장단골이라는 단어 여기는 안 나왔지? 줄거리에서 매화의 근보와 안고자 하니 네가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에 사람을 주고 그러면 매화는 너의 짝이 될 거야. 그런 인물을 어찌 그저 둘이요. 그러면 사실 이 계모도 매화를 어떻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니? 아니 되게 좋게 본 거지. 그래서 내 동생과 결혼해야 되니까 야 네가 빨리 가서 뭔가 술수를 써 돈을 주면서 아직 뭐 자세한 방법은 얘기하진 않았지만 돈을 주면서 사람을 뭔가 매수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최씨 동생이 이 말 듣고 재물을 많이 가고 장당 연화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동생이 어디로 가요? 연화동을 찾아가죠. 공간의 이동이 나오는 순간 장면은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갈등이 좀 나왔다가 봉합되는 느낌이에요.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계모 최씨의 반대로 갈등이 좀 일어났었고 그 갈등을 계모는 어떤 계략을 또 부리고 있죠. 자, 병사가 길을 떠나 여러 날에 장단골 찾아가니 병사가 말을 머무르고 물어 가로되 연화동이냐? 네, 연화동입니다. 김주보라는 양만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 앞에서 줄거리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동생이 먼저 와서 술을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줄거리에서 예측을 한번 해볼까? 줄거리에서 김주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간신들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조정의 간신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역적 느낌으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주부라는 놈이 있니 남의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습니다. 뭐라는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누구에 대해서? 매화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음에 정신이 아득한 거야. 아이고 내가 매화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놈의 아버지가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한 거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지. 자, 다시 생각하니 날인 저물고 유하니 자 주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주점을 하니 또 한 사람이 물어가로되 말 타고 있는 손님은 어떤 양말이고 라고 해서 자 주모가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공간의 이동이 또 일어났죠. 병사가 어디 같이 연화동에 가서 주막을 찾아갔네요.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관계도는요. 여기서 그러면 다 그려진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한 소설의 인물관계도는 이 정도를 꼭 그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갑시다. 밑에 저라는 양반이 김주보 같은 놈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냉소하여 가로되 냉소라는 표현 뭐 비웃으면서 냉소적이다라는 표현. 주부란 놈은 도망갔습니다. 저희 딸 매화를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라 아무데로 가려도 남을 속이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니? 주부라는 놈은 도망갔어요. 근데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래 예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데로 가더라도 남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하거늘 병사가 주모더러 다시 물어보고 있네요. 김주보라 하는 죄인이 있느냐? 죄인이란 단어는 무슨 표현입니까? 죄인. 무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뭐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앞에서 줄거리에서 뭐라고 표현했니? 도술에 뛰어난이라고 얘기를 했지. 0. 자, 수년 전에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됐사오니 매화는 남복을 입히고 항해도 연안에서 있다. 그럼 매화가 남복을 입었대요. 무슨 표현이니? 남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매화는 남장이었네. 처음에 남장 여자. 자,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는 의욕이 없는지라. 의욕이 없어지나 봐요. 왜냐면 이제 근본을 알게 된 거니까. 그치? 가져? 안 가져? 그날 밤을 겨우 지내어 말을 몰아 부인께 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대답할까? 예측. 결혼시키자 말자? 안 시키자라고 얘기했니? 아이고 혼사였던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매화는 천인 자식이야. 예초드라라고 하고 매화 아무리 천인의 자식이라도 혼사하면 무슨 허물이 있을까? 혼사만 안 하면 괜찮으니까 양유에게 얘기를 했네요.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다. 너 앞으로 매화를 대면하지
알아라. 누가 누구를 갈라나? 아빠가 내와 양유를 혼인시켜 둔 거를 하고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자, 양유 이 말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엎어지더라. 무슨 표현이니? 이거 행동 묘사했네. 그리고 아득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양유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끊어주세요. 그럼 앞부분은 혼인시키려고 했던 김주부의 생각과 달리 근본을 알아보니 이미 돈을 다 써갖고 계모 최 씨에 의해서 계모 최 씨의 의도대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자, 넘어갑시다. 조병사 집을 나온 매화는 부모를 만나 구월산으로 갑니다. 김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서 양유를 잡아와 방에 가두고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기 줄거리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김주부 어디로 갔다고요? 구월산으로 갔었죠. 거기에 매화는 또 갔죠. 그런데 이 김주부는 또 누굴 잡아와? 동자란 표현은 무슨 표현이지? 어린아이를 호랑이로 변신시키고 그리고 이 호랑이로 변신시켜서 누굴 잡아와요? 양유를 잡아와요. 그리고 양유는 동자한테 호랑이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이 장면. 지금 공간이 또 이쪽 구월산으로 바뀌었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 좀 살려주세요. 원명은 무슨 뜻? 원래 운명. 원래 운명은 그뿐이라대. 늘어짜리 이건 운명이야. 살려주겠다 안 살려주겠다? 살려주지 못하겠다. 만일 여자 혼신이 들어와 절하거든 맞절하고 정성이 지극하면 천행 하늘의 행운으로 살아갈까 하나이다. 네 운명은 여기까지지만 하늘이 도와준다면 살려줄게. 양유 촉하에 앉아있니 이런 표현 되게 어렵지 않니? 촉하 무슨 말일까? 촉하. 어디 공부하는 거. 맞아. 이 촉자가 촉불이에요. 촉불 아래 앉으니 정신이 산란한지라. 창천의 월색은 명랑한데 구름만 얼른하여도 범이 오는가 하고 누가 온다고 찾아요? 범은 앞에서 얘기했던 호랑이 하고 바람만 수수해도 귀신인가 의심할지.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지금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양유의 심리는 불안한 거지. 그치? 아주 불안한 지금 상황. 잡혀갔잖아. 항상 이렇게 우리 인물, 서술자의 서술이라던가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파악, 성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소설을 읽을 때. 자, 방에 공성이들은 정신을 차려보니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내가 설명은 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패스해도 괜찮아. 한두 단어 모른다고 뭐 그게 내용이 크게 달라지겠네. 그치? 그리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밖에 소리가 들리는데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아가 들어가자. 아이고 어머님 못하겠어. 부인이 가로되 밤이 급시 없이 들어가자. 무슨 말일까? 이제 매화가 갔으면 나는 죽어도 못 가겠어. 라고 해서 매화가 등장했네요. 자, 문고리 떨렁 방문이 마당탕 왕유가 깜짝 놀래요.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피니 어떤 낭자가 녹이 홍상을 입고 들어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가 정신이 아득하여 실록 꿈만 같은지라. 왜 꿈만 같다고 생각했을까? 누굴 만나서? 여기 누가 들어왔다고? 매화를 지금 만난 거예요. 양유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호랑이가 잡아와서 끌려왔잖아. 내용의 전개가 너무 빠르지. 정신없이 전개되지. 판타지 소설처럼 고전 소설의 우리 특징이죠. 녹이홍상은 무슨 표현이니? 녹의홍상. 뭐라고 처리해야 합니까? 맞아요. 그냥 예쁜 옷이라고 처리해주세요. 예쁜 옷 입고 녹의는 녹색 의상이지. 홍상은 붉은 치마지. 근데 그냥 예쁜 옷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예쁜 옷 입고 자, 꿈만 같은지라 귀신이라 호양이야 어쩔 줄 모르더니 낭자 일어나 사배 학원을 양육과 내념에 행여 살려줄까 일어나 극진히 절하고 고동을 살펴보니 광풍이 일어나며 봉서가 내려집니다. 이 봉서라는 단어 볼까?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봉서. 근데 뒤에 뭘 본 거야? 그 글을 보니 하였으되 봉서는 서가 글이에요. 봉은 봉해져 있는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편지 봉투가 하나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서라는 단어 많이 나와.
자, 만산초목이 다 피었는데 누가 누구는 몰라? 양위험에는 봄 소식을 모른도다 하여 그 글을 보고 여자를 살피니 이제 알았네. 이거는 매화와 방불하다마는 이런 산중에 어찌 매화가 왔으리요? 믿어 안 믿어? 아직은 안 믿겨. 그래서 추파를 번듯들어 수제를 살펴보니까 산중이라고 매화 없으리요마는 양유 없는 게 아니로다라고 해서 양유가 이 말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 매화. 그치. 낭자가 매화도 내가 매화가 없으리면 양유가 없는 게 아니로다라고 하면서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자세히 보니 매화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양유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좋네요 하고 해피엔딩 느낌으로 끝났죠. 근데 이게 소설의 끝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정식으로 혼인하는 장면까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요 인물 관계도 그리는 관계도 잡았어야 되고 장면으로 따지면은 요 조병사와 괴모 최씨의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요 연화동 주막 가서 근본을 알아보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산중으로 돌아와서 내용이 일어났던 요 장면 세 장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읽으면서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 정도는 정리되니? 근데 모르는 단어들은 처리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에 대한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수업 영상으로 하나 올릴 거거든요. 매화전을 똑같이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을 올릴게요. 근데 원래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나서 실제 모의고사 나왔을 때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느낌을 잡으라는 얘기인데 한번 강의 보면서 영상을 올릴게요. 좀 방향은 반대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먼저 공부하고 이제 모의고사 나왔을 때 분명히 다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경 지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잘 풀리고 사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구조면 그냥 바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영상을 같이 하나 올려놓을게요. 지금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왔지만 사실 관계없어요. 똑같은 매화전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돕게. 자, 윗글에 대한 설명. 그럼 이것도 적절한 거네요. 그리고 윗글에 대한 설명을 요새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술상 특징, 소설에서는. 그러면 핵심 단어, 우의적 소재, 인물 간의 대화 중심, 역사적 인물 언급, 시대적 배경 구체적, 인물의 외양 자세히 묘사. 읽었을 때 없는 건 뭘까? 혹은 있었던 건 뭘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자. 우의적 소재라는 의미는 뭐야? 우의. 이 단어 중요한데 우의적이다. 이 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돌리다라는 거예요. 우회시키다. 그러면 의미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숨겨서. 그래서 이 우의적 표현은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비판하는 거.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대상을 돌려서 비판하는 거.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하고 돌직구 안 날리고 돌려서 비판하는 거. 이 우가요. 어떤 또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솝우화라고 들어봤어? 네. 이솝우화는 누가 주인공? 동물이 주인공이지. 근데 그 동물들은 누구를 의미해? 여러 비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이솝우화 할 때 이 우자도 무슨 이야기?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의적일 때는 이게 고전에서는요. 가전체 소설이라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가전체 소설. 가전체 소설 또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혹시 공방전 들어봤니? 공방전? 국순전 들어봤니? 이름은 그런 것 같은데. 네, 화왕계 들어봤니? 이거 어디선가 배웠을 텐데 여기 중에 하나. 1번을 자, 얘네들은 공방이라고 하는 건 돈이고요. 국순이라는 거는 술이고요. 그렇지, 이거는 꽃이에요. 얘네들이 주인공이 돼서 인물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우의적 혹은 우화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 개념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거는 개념이에요, 개념. 알겠지? 문학에서 표현되는 개념이야. 자, 2번 갑시다.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사건 전개되는 건 당연히 소설에서 나오는 거니까 볼 필요도 없고 인물 간의 대화 중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볼래?
대화가 많으면은 따옴표 중심으로 보는데 따옴표가 너무 많지. 그럼 얘는 맞네. 적절한 거 2번. 아닌지는 또 이제 다른 거 찾아보셔도 되지만 일단 적절한 거 있으면은 맞는 거야. 그치? 그럼 역사적 인물을 언급했다. 역사적 인물 우리 아는 사람 나오니 김주구, 조병사가 역사적 인물일까? 아닐 거예요. 자,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나왔니? 안 나왔지?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인물의 외양 묘사? 인물의 외양 묘사는 아니고 직접 제시됐던 것 같은데 얘는 유리거식하는 거리냐, 천이냐 이런 식으로. 그치? 직접 제시가 조금 더 많이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실하게 찾아주실 수 있겠네. 근데 2번이 딱 정확하게 인물 간의 대화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럼 2번으로 선택하고 적절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13번은 내용 이해입니다. 내용을 읽었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으로 가야 될까? 3번이죠. 이런 내용 없었어요. 자, 14번 갑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혼사장애 구조라는 표현 많이 나와요. 혼사, 무슨 말이야? 결혼을 하는데 혼인의 사건인데 뭘 만나? 장애물을 만나요. 자, 남녀의 만남, 이 소설에서는 누가 누구의 만남? 매화와 양유의 만남. 그래서 결혼을 할 것 같았어. 누구의 권고로? 아버지의 권고로. 근데 장애 누가 나왔어요? 계모. 캐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다시 어디서 만나요? 산속에서 만나죠. 이런 구조가 혼사장애 구조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혼인과 관련된 소설이면은 대부분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 혼사장애 구조라는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랬을 때 이 혼사장애 구조에서 연결될 수 없는 거네요. 여기서 상의했던 내용이 있었지. 삼내의 관계를 부리는 것에서 혼사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양유에게 시를 명령했습니다. 이별을 명령했고요. 시인 상태에서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군. 어디서 알 수 있었어? 양유가 없으니 한탄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마지막에서 내화의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 양유가 없는 게 한이로다. 이 부분 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없네요. 어디가 틀렸을까? 그쵸. 5번이죠.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끔 누가 만들어준 거야? 봉서. 이 봉서를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 양유매야만 모르네라는 내용. 그 내용이 기억의 기능이잖아. 자, 이 기억의 기능은 소설에서 나오는 이 소재가 갖는 의미라던가 기능을 물어보는 유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적절한 거네요. 답은 몇 번? 4번이죠. 서로 간에 파악을 하는. 여기까지. 오늘 고전소설 읽는 연습은 계속 할 거고요. 저랑 이제 소설을 조금 중심으로 읽어볼 겁니다. 자, 이어서는 저랑 올릴 거야.